밤마다 들리는 목발 짚는 소리. 과연 영혼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철의 장막인 중국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얘기는 현재 하얼빈에 살고 있는 중국 교포 김응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드라마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이야기는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모양이다. 그때 내가 듣게 된 그 무섭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도 그랬으니까. 내 나이 24 무렵 중국 서북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서북농업청 경제작물처에 취직이 된 난 직장 때문에 영하성 중위현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일주일 동안 밀린 집안일을 다 해치우고도 시간이 남은 난 외로움을 달래볼까 하여 술 한 병과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한영추 선생님의 집으로 향했다. 한 선생은 중의원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였는데 동양 출신이라고 나를 막내 동생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제가 술 한 병 가져왔는데요. 그분은 원래 원래 그 장개석 정통 있지 않았어요? 자, 장개석 정통 밑에 이제 그 진밍이라는 그 중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부대에서 이제 군인 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장개석이 군대가 그러니까 그 모택동 군대에 그 패배를 당해가지고 남아했거든요. 공산당 부대에 기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제 투항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 투항하는 바람.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중국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혼란기에 빠져 있었다.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는데 해방전쟁이라는 민족 분기였다. 결국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기 싫었던 한 선생은 공산당에 투항했고 서북시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다. 서로 이제 동북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도 더워가지고 말이야. 공일마당 내가 이제 뭐 술을 사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무슨 뭐 다른 색다른 음식을 사가지고 이분을 찾아가곤 해요. 그래. 보통 때처럼 우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선생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조선말 한마디를 듣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거 다리에 죄송합니다. 다리. 다리요? 아니 조선말을 아세요? 내 다리는 조선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난데없이 내 다리는 이라니. 그런데 한 선생의 이 한마디에는 너무나 무섭고도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47년 한 선생은 하얼빈 육군병원에 근무하게 됐다. 그 병원은 원래 일본군이 중국 점령시에 세웠던 병원으로 일본군이 패전에서 퇴각한 후 중국군이 접수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생이 그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예기치 않게 그러나 조용하게 찾아왔다. 기분은 어떠세요? 뭐 구토나 어지럼증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저 선생님, 뭐?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평소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던 환자인가? 그게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환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발견했을 때 상황이 아무래도 이 방엔 가능한 한 환자를 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문도 있고. 아이, 그건 또 무슨 얘긴가? 소문이라니. 그게 말입니다. 캄캄한 밤 자정이 지나 조용할 때면 복도를 따라 이상한 소리가 다가오고 뭐야? 무슨 소리지? 차례도 들리지? 304호실의 문이 열리면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사라지는데 이미 환자들 사이에는 소문이 파다해 모두를 304호실을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병원 안을 맴돌다니 한 선생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렇지. 있긴 뭐가 있다고. 간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선생은 혹시 사람인가도 싶었다. 공포 속에서 인간의 시각이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선생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도 그는 왜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분명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본 게 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병원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음 날 밤 한 선생은 무장군인과 함께 304호실이 보이는 복도에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잠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304호실 안에는 일본말을 아는 군인들을 배치시켜 놨다.
그 공포스러운 존재가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 일본인의 홀령일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12시가 훨씬 남았는데 안 오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삼백사호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군인들은 일본 말을 알아들었을까? 도대체 홀령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나?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선말인 것 같습니다. 조선말? 선생님, 말씀하신 조선말을 할 줄 아는 간호사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간호사와 함께 또다시 차정이 넘길 기다리고 있었다. 군인들의 예상대로 그것은 조선말이었다.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였습니다. 내 다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본 군복을 입은 홀령은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나저나게 또 왔는데 결국은 와서 하는 말이 뭐니까 하면 내 다리 달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 네 다리 꼭 찾아주마 하고서 말에 보내고서 원래 그 병원에서 이제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던 노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자기 기억 속에 아무래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은 것 같다 이거죠. 한 선생이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본 사연은 이랬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간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온 한 군인이 있었는데 입원실이 바로 304호실이었고 그가 입원한 지 며칠 후 일본인 의사들은 돌연 군인의 치료를 중단해버리고 말았다. 다리에 심한 중상입니다. 아이고. 빨리 가서 주사 가져와. 하이. 하고 여기 들어줘. 하이. 선생님, 내 다리는 저는 왜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까? 간호. 그는 일본인이 아니었고 일본군에 강제 징병돼서 전쟁에 나간 조선족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병세가 심해 가망이 없어서였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결국 그는 치료 서울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 그 염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됐는데 그 후로 병원에서 끊임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혹시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 군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지전하고 나무로 된 가짜 다리를 태워줬지. 묘하게도 그 후로는 병원에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 아무튼 내 다리는, 이 말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걸세. 자, 한잔하지. 아, 예. 한 선생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혹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젊은이들의 한이 모여 만들어진 얘기는 아닐까? 하지만 사람이건 귀신이건 원인을 밝혀 그것을 풀어주고자 했던 한 선생의 따뜻한 마음씨와 그 조선족 청년의 사연이 괜히 마음에 남아 그날 이후 나에게도 내 다리는 이란 한마디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